90살까지 사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숫자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수치 다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병원 검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90살까지 무사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훨씬 더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77세 박상철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휘청거렸다는 겁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고 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다 확인했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은 계속 불안하신 겁니다. 뭔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만 하니까 더 답답하셨던 거죠. 제가 박상철 어르신께 여쭈어봤습니다. 요즘 문손잡이 돌릴 때 힘이 드십니까? 바지 입으실 때 한 발로서 있기가 어렵습니까?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이 깜빡거리면 불안하십니까? 박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 해당된다고요?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혈액 검사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최근 의학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악력이 5kg만 떨어져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6%씩 증가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한 발로 10초를 서지 못하는 중장년층은 10년 내 사망 위험이 84%나 높다는 대규모 연구도 발표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병원 검사 수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수명을 예측하는 신호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는 왜 이런 걸 안 알려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측정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 들여서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5가지 신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의 힘, 균형 능력, 걷는 속도, 몸의 유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나이,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90살은 기본입니다. 100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확인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숫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박상철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첫 번째 신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의 힘입니다. 악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남성 어르신이시라면 28kg 이상, 여성 어르신이시라면 28kg 이상 나와야 합니다. 이건 한국 70세 이상 평균 기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악력은 단순히 손나기 힘을 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폐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300만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악력이 5kg 떨어질 때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6%씩 증가했습니다. 5kg입니다. 겨우 5kg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악력을 재는 순간 여러분은 손만 쓰는 게 아닙니다. 팔뚝 근육, 어깨 근육, 등 근육, 심지어 복부 근육까지 전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악력이 떨어진다는 건 전신의 근육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근육이 줄면 뭐가 문제일까요? 당뇨병에 걸립니다. 심혈관 질환이 옵니다. 낙상 위험이 급증합니다. 악력기가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500ml 생수병 하나 꺼내십시오. 한 손으로 30초 이상 들고 계실 수 있으면 일단 합격입니다. 두 번째, 균형 능력입니다. 한 발로 서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한 발로 10초 이상 서 계실 수 있어야 합니다. 10초입니다.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브라질에서 51세에서 75세 사이 성인 1,702명을 7년 동안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발로 10초를 서지 못한 사람들은 10년 내 사망 위험이 84%나 높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 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 귀 속의 전정기관, 몸의 감각신경, 그리고 손해가 전부 협력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낙상입니다. 국내에서 낙상으로 사망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고령층입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대퇴골 골절이 1위예요.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서 한 발로 20초를 못 서는 사람들을 MRI로 뇌를 촬영했더니 34.5%에서 뇌경색이 2곳 이상 발견됐습니다.
균형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넘어질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뇌 기능에도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걷는 속도입니다. 보행 속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실미너를 시점 5초 안에 걸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초당 0.8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보행 속도를 여섯 번째 생체 징후라고 부릅니다. 혈압, 맥박, 천, 호흡, 통증에 이어 여섯 번째로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겁니다. 영국 에스턴 대학교와 쿠바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보행 속도가 초당 0.8미 미만인 사람의 86%가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초당 0.0몇 미만으로 떨어지면 요양원 입원과 사망 위험이 급격하게 치솟는다는 겁니다. 왜 걷는 속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걸을 때 여러분은 하체 근육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고 폐가 산소를 공급해야 하고 뇌가 균형과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근력, 심폐기능, 인지기능이 전부 떨어지고 있다는 종합 신호예요. 박상철, 어르신도 횡단보도 건널 때 초록불이 깜빡거리면 불안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보행 속도가 떨어진 신호였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악력 28km 이상, 한 발로 10초 이상, 보행속도 초당 0.8m 이상.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장수 확률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 더욱 놀랍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알게 되면 그분의 건강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앞에 세 가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번째 몸의 유연성입니다. 특히 하체 유연성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의자에 앉으셔서 다리를 쭉 펴십시오. 그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손이 발끝에 닿아야 합니다. 혹은 더 간단하게 발톱을 스스로 깎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신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연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육이 유연하면 혈관도 유연합니다. 반대로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혈관도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화입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 중간층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섬유화가 진행되고 혈관의 탄성이 줄어드는 노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축기 고혈압이 오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심장 비대까지 생깁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산화, 질소 분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산화 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앉아서 발끝에 손이 안 닿으신다고요? 발톱 깎기가 힘드시다고요? 그건 이미 여러분의 혈관이 노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연성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2주 안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나이입니다. 내가 나를 몇 살로 느끼는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젊다 이 세 마디가 안 나오신다고요? 거울 볼 때마다 늙었다는 한숨만 나온다고요? 그럼 정말 위험합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늙었다고 믿는 사람은 젊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사망 확률이 41% 높았습니다. 41%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자기인식은 우리 세포의 노화 시계인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 구조인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이게 다 닳아 없어지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텔로미어가 천천히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한 면역 시스템도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 하나가 여러분의 세포 수준에서 노화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악력도 한번 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발로서는 연습도 해본 적이 없어요. 스트레칭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늙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네요. 박 어르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악력은 잼병 뚜껑 열기부터 시작하세요. 균형은 의자 잡고 한 발 들기부터 시작하세요. 보행 속도는 횡단보도에서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유연성은 의자에 앉아서 발끝 만지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일 아침부터 거울 보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아직 젊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악력, 균형, 보행 속도, 유연성, 심리적 나이,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장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다음에는 박상철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상철 어르신께 하루 루틴을 짜드렸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 들 일도 없고 시간도 하루에 딱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박 어르신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갑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크게 3번 외칩니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젊다.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혼자 거울 보고 말하는 게 이상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더래요. 한 달 지나니까 정말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거울 앞에서 외치고 나면 바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 벽을 짚지 않습니다.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는 겁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려서 벽을 짚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참았답니다. 넘어질 것 같으면 천천히 발을 내려놓고 다시 시도했어요. 2주 지나니까 벽 없이도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됐답니다. 이게 바로 균형 훈련입니다. 오전 산책 시간입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 식사 후에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합니다. 산책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어요. 횡단보도입니다. 초록불이 켜지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겁니다.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 여유 있게 건너가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대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답니다.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붙덜래요. 지금은 초록불 깜빡 때 여유롭게 건너가신답니다. 이게 바로 보행 속도 훈련입니다. 점심 식사 후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십니다. 설거지 하실 때도 훈련이 숨어 있어요. 수건을 꽉 짜는 겁니다. 있는 힘껏 짜세요. 10초 동안 꽉 잡고 계시다가 놓으세요. 양손으로 각각 3번씩 하세요. 또 하나, 냉장고에서 잼병을 꺼내십시오. 뚜껑을 직접 여세요. 가족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직접 여세요. 처음에는 안 열렸대요. 그런데 매일 시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돌아가더래요. 이게 바로 악력 훈련입니다. 저녁 취침 전입니다. 박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TV 보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소파에 앉으셔서 다리를 쭉 펴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발끝을 향해 손을 뻗으세요. 처음에는 무릎까지도 안 닿았대요. 그런데 매일 10초씩 유지하다 보니까 점점 손이 발끝으로 가더래요. 한 달 지나니까 발끝을 잡을 수 있게 됐답니다. 이게 바로 유연성 훈련입니다. 자, 보셨죠?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울 보고 외치기, 한 발로 바지 입기, 횡단보도 빠르게 걷기, 수건 짜기, 병뚜껑 열기, 발끝 만지기,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걸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가 90살과 70살을 가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한 발로 10초를 못 섰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시작하세요.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초, 2초, 3초 이렇게 점차 늘려가세요. 2주면 5초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10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악력기가 없으면 어떻게 측정하나요? 악력기가 없어도 됩니다. 500ml 생수병 하나 준비하세요. 물을 가득 채우세요. 한 손으로 들어 올려서 30초 이상 들고 계실 수 있으면 일단 합격입니다. 만약 30초가 안 되신다면 물을 조금 덜어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물의 양을 늘려가세요. 한 달 후에는 가득 찬 물병을 1분 이상 들고 계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연성 운동 관절이 아픈데도 해야 하나요? 통증이 있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세요. 근육이 풀립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아픈 데까지만 숙이세요. 매일 1치매씩만 더 가면 됩니다. 한 달이면 10치매입니다. 3개월이면 30치매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박상철 어르신이 루틴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박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손자 손녀를 번쩍 안아 올리십니다. 계단 오르내리실 때 휘청거리지 않으십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깜빡여도 여유롭게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외치십니다. 나는 아직 젊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댓글란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부터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셨는데 이날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앉으시는 모습도 달랐어요. 의자 팔걸이를 잡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쓱 앉으셨습니다.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손자 돌잔치가 있었어요. 손자를 안아 올렸는데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허리가 아파서 못 앉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아버님, 요즘 걸음걸이가 정말 좋아지셨다고요? 박 어르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힘차게 외친답니다. 나는 아직 젊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거울 보고 외치기, 한 발로 서기, 빠르게 걷기, 수건 짜기, 발끝 만지기. 이 간단한 걸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 동안 하셨을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악력, 균형, 보행 속도, 유연성, 심리적 나이.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장수를 결정합니다. 병원 검사 수치가 아닙니다. 이 5가지 신호입니다. 둘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은 지금 이 5가지 지표로 판단됩니다. 75세든 80세든 85세든 상관없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한 발로 써 보십시오. 아살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유전자가 좋아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손자 손녀의 결혼식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증손자 얼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박상철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90살이 목표가 아니라 100살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